반갑습니다. 오늘 4월 3일이고요. 자,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팔팔TV 분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 볼게요. 형주님, 드리맨 해피님, 해피정님, 찬찬찬이님, 류동진님, 파송송 양봉탕님, 찌리구리님, 가치나님, 수희수희님, 어서 오세요. 코지님, 소희님, 우W님, 박혜성님, 얼음골님, KD님, 긍정의 힘님, 어서오세요. 대제비제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소동님, 안동부장님, 너는 나의 꽃님, 어서오시고요. 네. 양봉업자 팜스통님, 성투사 수제자님도 어서오세요. 도채호님, 원태호님, 빨강망토님, 백만부자님, 해피정님, 시몬스님도 어서오세요. 주식부자 회화달님, 향이아빠님, 별룬사님, 네, 그리고 연우님도 어서오세요. 윤영숙님, 나디아킴님, 계좌 박살났어요? 네, 베제트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하늘바람님 반갑습니다. 황금계좌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쫄지 마세요. 쫄지 마. 겁먹지 마. 난 좀 근데 오늘 억울한 점은 좀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 우리나라가 네, 이번 트럼프 관세에서 최악의 관세 국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뭐 25%라고 했지만 네, 행정명령에는 26%로 또 얘기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감 국가, 이거 요즘에 쏙 들어가서 안 나오던데, 민감 국가에다가 절충 교역에다가 연병들하고 있죠.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거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호구 잡힌 거죠?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현대빌님 어서 오세요. 이지민 님도 반갑습니다. 멍청해서. 아니, 생각해봐요. FTA잖아. FTA. FTA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세려 맞은 애가 20%야, 관세. 요르단. 얘가 가장 세려 맞았고, 그 다음에 17%인가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14%대 왔다리 갔다리, 이제 10에서 14%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만 25%야. 그것도 가로 열고 26이라고 쓰죠. 네. 씨, 연병하고, 왜 우리만 이러냐고. 그죠? 각하 없다는데 뭘 자꾸 각하랴. 네. 왜 이러는 겁니까? 1일 우 일시님도 어서오세요. 이게, 호구 잡혀서 그런 거니까, 호구 잡혀서. 호구 잡힌 거예요, 호구 잡힌 거지. 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는 일본보다 높아, 지금.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오세요. 일본보다 높습니다. 대만보다 높죠? 자,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대만보다 미국이 대미 적자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수출할 때 적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미 흑자죠. 네. 미국은 대한 적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보고 있는 규모가 저기 걔네들 뭐 인정할 수 있어. 중국 그래 인정할 수 있어. 뭐 그다음에 멕시코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여러 국가 있잖아. 일본, 대만 이런 애들. 근데 우리는 걔네들보다도 흑자를 덜 본단 말이야. 네? 걔네들보다 흑자를 덜 봐요. 그런데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가 FTA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관세가 0.78인가 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미국 기업,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매긴 게 1%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50%로 책정했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환율에 플러스 뭘 더했다? 환율 플러스 무역장벽. 무역장벽.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율 플러스 무역장벽이야. 우리나라가 26%면 위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베트남 1등, 중국, 그 다음에 뭐 태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번째인가 7번째가 있죠?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많이 해먹었어?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속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호굴 잡혔고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느냐? 첫 번째, 외교부가 한 일이 없어. 네. 얘네들은 할 말은 많겠죠. 네. 가가지고 뭐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했다. 결과가 없잖아. 그죠?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뭘 했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네? 내가 가가지고 뭐 미국에 갔어. 그래서 고위 관계자를 내 트럼프를 만나려고 시도를 했다. 백악관에다가 막 이렇게 서류를 넣어가지고 나 트럼프 좀 만나고 싶소. 했어. 근데 트럼프가 나 안 만나줬잖아. 어우, 썽투사 만나면 한국 증시 빵빵 뛰어요. 안 돼? 네, 그러면서 안 만나줬어. 이놈들이 노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나를 안 만나줘. 그럼 뭐야? 나는 미국에 가서 한 게 없죠. 그죠? 내가 미국한테 한 게 없잖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교부가 가가지고 뭘 했냐 이거야. 결과가 없으면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던 거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적어도 자동차를 면제시켜주든, 뭐 반도체, 바이오, 이거는 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관세 면제시켜준다는 건 뭐가 있어요? 무관세로 가겠다.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왜? 미국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하기가 어려워. 재료 공급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세로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인심 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 제외하겠다는 건 뭐야? 미리 관세를 매긴 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번 상호관세에서는 제외합니다. 오, 정말? 제외해. 개 같은 소리지. 미리 이미 25%다 매겨놨는데 뭘 제외는 뭔 놈의 제외요. 그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렸느냐? 여기에 다 있어요. 적자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돼. 그죠? 적자. 이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보다 숱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뭐 일본인이 기타 등등 하는 애들 다 우리보다 네, 관세가 낮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하긴 뭘 안 해. 우리는 삼성전자도 투자하지, 하이닉스도 투자하지, 현대차도 이번에 빅딜 갖다가 넣어줬죠. 그 외에도 지금 투자할 애들이 많이 있잖아. 미국에다가 지금 부품 공장들도 엄청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뭐 했어? TSMC 가가지고 쇼한 거밖에 더 있냐 이거지. 근데 왜 우리가 얘네보다도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민간 국가요. 민간 국가 이게 1번. 2번은 뭐다? 2번은 절충 교역.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다 들어 있어요. 반도체 좋아. 뭐 자동차 좋아. 근데 민간 국가와 절충 교역은 무역 장벽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 방산을 노리고 있어요. 방산. 그래서 오늘 방산이 올라간 게 무관세다. 어차피 미국에다 우리가 무기를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관세다. 관세 무풍 지역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솔직히 걱정됐어. 걱정돼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또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왜 그래요? 민간 국가. 자, 첫 번째 그 핵 있죠. 핵. 맞아요. 핵무장에 대한 부분. 얘네들 안 되겠는데? 휴전 중인 국가에서 핵을 보유한다고? 문제 있는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또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도움 없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북한이 핵을 쐈어. 그럼 우리도 쏴버려! 그럼 핵 빵빵 터져버리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그냥 에브리바디가 끝나버리는 거지.
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지들은 핵을 왜 갖고 있어? 그죠? 지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못하게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또 웃기는 게 플루토늄. 이거 핵 발전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이걸 플루토늄이라 하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원자폭탄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핵폭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재처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허락을 안 해줘. 허락을 안 해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일본은 그거까지 해주잖아. 재처리까지 해라. 그냥 일본은 뭐예요? 가서 그냥 사바 그냥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은 가가지고 그런 건 안 해. 또 대접받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뭐 이게 미국 이시바한테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걔는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제가 가서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이 잘 산다면야. 내가 굴욕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뭐가지 빳빳이 들고 있거든. 아, 필요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전에 그래서 가장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 가장. 아빠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고개 좀 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요거 안 하고 뭐야? 날 무시했어? 안 해. 물론 내가 다른 거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게 절박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한이 상한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핵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있는 거예요. 정치적 리스크. 대통령이 없어 지금. 탄핵 국면이야. 다행히 이거 다행히 내일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내일이면 기존의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요거는 내일 해결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요. 요걸 꼭 봐야 되겠지? 네. 그래서 11시에 생중계로 다 진행되니까 요걸 또 보자고. 요걸 보면서 이제 주문을 좀 보고 탄핵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고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략들이 좀 달라지겠죠. 오늘 보니까 인용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주도 있죠.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인용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용으로 기울어졌을 때 만약에 인용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 60일 이내 대선이면은 6월 중반쯤 되는 거겠죠? 네, 6월 중반쯤 대선이 한번 치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 없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네. 직무 복귀. 무방을 뭐 달러 갑니까? 어차피 무방은 필요 없는 거죠. 네. 직무 복귀. 그냥 유튜브로 다 보세요. 못 넣으면 무방이요. 직무가 복귀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공백에 있었던 대통령 자리를 채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겠죠? 자, 이런 구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12월 달부터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지.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을 작용됐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지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공매도 같이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단기적 공매도를 때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오면 바로 팔아먹고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위쪽에 있는 것들도 때리고 있죠.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때려. 공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있으면 기존에 내가 100개를 팔려고 할 수 있는데 200개를 팔 수 있게 되죠. 빌려서 파니까. 그러면 시장을 더 크게 떨구거나 더 크게 올리거나 이게 가능해집니다. 올리는 거는 애매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사기만 올라가니까. 근데 크게 떨구는 건 가능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매도로 쳐버렸어.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다. 그럼 내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만큼 주가를 떨군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시국도 불안해. 뭔가 불안정하는 데다가 막 이런저런 공매도 같은 것도 뭐 생겨나기 시작했고 막 나라가 그냥 아사리판이야. 뭔가 좀 막 어수선해. 이럴 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확 변동을 받겠죠. 어서도 오세요. 확확 변동을 받는다. 그에 따른 부분들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돼서 뭘로 했다? 민간국가 지정이 된 거야. 민간국가 지정이 됐어요. 민간국가 지정이 되면 뭐가 문제냐? 수출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출을 할 때, 네? 수출을 할 때 미국산 부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안경이 여기에 이제 나사 조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사. 여기 볼트 조이는 게 하나 있거든, 나사. 이 나사가 미국산 나사다. 그럼 이거를 수출을 못해. 왜 못하느냐?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안경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니네 미국산 그 볼트를 조여야 되거든? 그거 같이 포함된 안경인데 이거 팔아도 되냐? 뭘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민간 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해줘. 네? 안 해줘. 당사자가 복귀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면 지금 시국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복귀를 한다.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다. 즉 이거는 정당화다. 정당화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복귀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야. 아니 비상계엄 지난번에 한 게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 그럼 제2의 계엄이 또 나오겠네? 이걸 걱정하는 거지. 네,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뭐 무능력하다, 뭐 정책이 얼마 뭐 쓰잘데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복귀라는 것 자체가 기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난번에 했었던 이 비상계엄이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합법화해 준 거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냥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아싸리판 우리나라 핑퐁이 왔어요. 성투사님 차기정부 재경부국장 한번 하시죠. 나를 좀 해줘요. 그럼 나는 주가지수 무조건 5천 이상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만약에 네, 뭐 금감원장이라든지 너는 이제 네, 경제부 총리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무조건 주식시장만 살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주식시장만 무조건 살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그 군인들이 기자 수갑 비슷한 걸로 그 케이블 타이로 수갑 채우는 것도 다 봤고 그거 다 보셨죠? 그거 다 나왔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러 갔는데 칼을 막 휘둘렀어. 근데 이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그냥 뭐 생채기도 안 났어. 그리고 나서 죽지도 않았어. 경찰에 와갖고 딱 잡아갔어. 당신 살인미수 처리합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이런 똑같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얘기죠. 네. 근데 그 이복현 자리는 조금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자리는 힘이 없어요. 좀 더 센 자리로 가야 돼. 좀 더 센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별로 없죠. 네, 저는 뭐 정치에 나서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요. 원래 관심은 없는데 이게 자꾸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면요. 그렇게 민간 국가가 되면 이 미국산 부품을 쓴 제품들을 수출을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줘. 이유가 뭐냐? 말도 안 해줍니다. 네? 그죠?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돼.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래요. 근데 그렇게 법리적 해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네. 뭐, 돼도 안 돼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뭐, 난리니까요. 네, 지난번에 그 법원 때려부신 거 봐봐요.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입니다. 같은 저주 최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한 5,000포인트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한가를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코스피 상한가. 네. 코스피가 30% 올랐대요. 네. 그거 보게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상한가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나를 보내죠. 네. 그만큼, 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겠지? 맞아. 지난번에 장난감 총 들고 은행털이 한 사람도 있었죠? 네. 에휴, 네. 어서오세요. 네. 그런 거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 이 승인을 안 내주는데 이유도 말 안 해준다. 그래서 민간국가 지정이 되면 일단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안 되는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무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산 부품을 쓰지 않고는 무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옛날에는 미국 장비를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걸 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가 있어도 무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상태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뭐냐? 우리가 유럽에다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너무 이른 새벽인가? 유럽 관세 뭐라고 했어? 아직 얘기 없어요? 유럽에서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유럽에서 뭐라고 할 거라고. 유럽에서 분명히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같이 치고받고 할 거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일단은 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아마 지랄을 할 거고요.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불확실성은요.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나 정치적 환경이나 또는 뭐 군사적인 위협이나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는 않죠. 네. 왜냐면 어쨌건 간에 비상계엄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건 해소는 안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없는 나라,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다른 나라들을 국빈 방문하는 그런 일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총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총리도 탄핵을 당해서 빠져 있어서 상황이니까 와서 누굴 만나냐 이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다 탄핵당하면은 나를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거죠. 최군, 썽투사 좋던데 그러면서 그거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거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수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죠. 네. 대신에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나 이런 감은 더 세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럽을 겨냥한 우리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절충교역이에요. 절충교역. 이거를 제가 이슈 진단으로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대충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아니면 뭐 내일이나 뭐 토요일 날 봐가지고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절충교역이 뭐냐? 이거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 사람들이. 네, 유튜브에 잘 안 나와나 봐요. 절충교역.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트기를 또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요즘에 제트기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똥꼬 불나오고. 네. 이렇게. 이 제트기가 있어요. 이게 스텔스야, 스텔스. 여기 미사일도 막 달려 있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게 제트기예요, 제트기. 제트기인데, 이 제트기를 미국 애들이 한국에 팔고 싶은 거야. 야! 제트기 좀 사가라! 네? 그때 한국이 얼만데요? 대당 5조 원이야? 너무 비싼데? 야, 그래도 좀 사가, 임마! 우리 거 대빵 좋아! 엄청 빨라! 엄청 강력해! 한국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뭔가 탐은 나잖아.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탐은 나.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제트기 5조에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근데 아무튼 뭐, 고민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뭘 했어? 야, 그러면, 그거 사줄 테니까 기술 이전 좀 해줄래? 어떻게 많이 좀 알려줘. 얘들 고민하는 거야. 기술 이전? 그래, 뭐, 어디까지는 해줄게. 전부 다는 안 되지만, 요거 뭐, 바퀴 내리는 거, 아니면 미사일 장착하는 거, 뭐 등등등, 뭐, 몇 가지는 좀 해줄게. 몇 가지만 해준다고? 아이씨,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줘. 그랬더니 얘네가 또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한국 부품도 좀 갖다 좀 여기다 넣을 수 있게 좀 해줘. 비싼 거 뭐 있냐? 뭐, 볼트든 나사든 기어든 간에 한국 부품도 좀 쓸 수 있게 좀 해줘.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부품 업체들을 소개해서 여기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 거기까지 해줄게. 근데 모든 부품은 다 안 돼. 핵심 부품은 우리 거 써야 돼. 그냥 범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있지? 그것만 한국어로 해줘. 그러면 좀 또 곤란한데? 야,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 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중에 같이 만든 걸로 이렇게 팔아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한테 제트기를 사옵니다. 이게 뭐냐? 물건을 팔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옵션이 붙는 거. 이것을 절충이라고 합니다. 절충. 절충 교역.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것을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이 자식들아. 니들 그거 전부 다 갑질이야? 이렇게는 안 돼? 앞으로는 이거 못 해줘. 그냥 물건만 사가. 더러운 새끼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동차도요.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그랬어요. 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기는 무슨 뭐 환경 기준이라든지 무슨 기준 이런 것들이 빡빡한데 제대로 된 기준을 안 알려줘서 우리가 못 팔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것만 듣고서 우리나라 쪼오죠. 우리나라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들은요, 얘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그러지 않아. 야, 뭐 국제 환경 기준 이거 달성해 갖고 와. 성적표 하나 내놔봐. 그거 하면은 내가 해줄게. 근데 얘네들은 그걸 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얘네들 안 해줬어. 얘네들은 뭐 그 기준도 안 알려주고 우리 아예 못 사게 만드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오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하느냐? 무역 장벽을 세웠네, 이 새끼들. 30개월 넘어간 소고기 우리가 안 사겠다. 우리는 아직 광우병의 공포가 있죠. 안 살란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어쭈 우리나라 30개월 이상 넘어간 소고기를 무시했어? 무역 장벽이네. 예전에 그 통신망 구축할 때 사용료 내라. 아쭈 통신도 맘대로 못 쓰게 하네. 와이파이는 공짜 아니냐? 무역 장벽 세웠네 이놈들. 이게 절충 교역에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그 무역 장벽을 크게 적용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약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 것 같던 그런 상황을 미국이 느끼고 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 나는 관대하다 이거야. 짐은 관대하다.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부강을 원하는 거지 니네가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 깎아줄게.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라고 한 것이 25%가 나온 거라 이 얘기죠. 개 같은 소리 아닙니까? 개 같은 소리인가?
이거를 맞추려고 무역장벽 얘기를 끄집어낸 거고, 민감국가니 뭐니 해가지고 절충기업이니 등등등 별의별 거지 같은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에는 7장 분량으로 미국 무역협 뭐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7장 분량으로 보고서를 만든겨. 원래는 200 몇 페이지인데 그 중에 한국에 관련된 게 7페이지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하.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어.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한테. 한국이 우리한테 관세 매기는 거 봐라. 무려 4배나 더 많이 매기는 것 같다. 완전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파보니까 어때? 우리는 FTA 체결국이잖아. 우리는 절대로 먼저 남을 침략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한미 FTA니까 이때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까? 예? FTA 반대! 왜? 미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타격을 입겠느냐? 근데도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20개국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몇 프로라고요? 미국의 0.78, 정확하게는 1%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붙어. 부가세는 그냥 다 있는 거잖아. 그죠? 네. 부가세가 붙어요. 이런 정도라고. 그러니까 많이 봐줘서, 야, 니네 부가세 붙이는 거 좀 짜증나. 이 부가세 10%니까 니네 관세 10%만 매길래.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 연병하게. 근데 이거가 아니에요. 10%를 부과한 게 아니잖아. 25%예요. 25%면요. 물건값의 25%를 세금으로 내란 얘기야. 즉 100만 원짜리를 팔았으면 야, 이 중에서 25%가 25만 원이 세금이요. 그럼 니는 75만 원만 받아가야 돼. 얘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때 원가가 75만 원일 수도 있어요. 마진율이 25%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75%밖에 못 간다. 그러면 마진 하나 남기지 말란 얘기 아니야. 마진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되지. 가격이 올려가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리겠죠. 그래서 네, 슬그머니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26%라고 쓰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환율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환율. 야, 환율 어디? 원달러. 한국 원달러, 달러. 어디 갔어, 원달러? 엄마? 달러. 뭐? 원달러. 이거는 한국 원이잖아. 그래서 봐.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한국 원이고, 1457원. 이거는 그냥 원이에요. 원하고. 아, 이거 분봉이구나. 원달러 맞네요, 이게. 오늘 좀 내려왔네, 마지막에. 네. 다행이네.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환율 이렇게 올린다고. 환율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환차익이 생기죠? 네. 환차익이 생기잖아.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고위 정치인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달러 강세에다 투자했다. 그거 2억 원? 몰빵 쳤다고 그랬나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 모양이야. 그거 어떻게 해요? 장이 잘 갈 수가 없겠지. 나라가 이렇습니다. 아무튼 환차익이 생기게 돼요. 환차익이. 쉽게 얘기하면 1달러를 원래는 4,000원만 받았었는데 아니지 1,400원 받았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1,500원 받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1달러에 팔았을 때 나는 옛날 1,4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 받는다. 그 10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뭘로 한다? 관세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서 마진이 100원 정도 더 줄었는데 이것을 환차익으로 보상받는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차익으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이게 25%가 돼가지고 내가 100원의 마진을 더 손해보게 생겼어. 그것을 환율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극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안 올리되 마진을 환율에서 얻는다 라고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백악관 X를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죠? 백악관 X. 욕한 게 아니고요. 여기 백악관 X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꼴보기 싫은 것들이 가서 보자. 더 화이트 하우스. 아침에 올라간 게 어디 있느냐면은요. 꼴보기 싫어. 요 표. 아침에 봤죠? 네. 더 없냐? 요 표에, 여기 첫 번째 라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과 무역 장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무역 장벽. 그러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관세를 무력화하게 되면 니들 죽여버리겠어. 이것도 원천 차단시켜 놓은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이슈진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호구가 잡혔어요. 자, 이것을 방어해 줄 사람도 없고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끝난 건가? 그죠? 우리나라 이제 끝난 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식 다 때려쳐야 되나요? 아니면은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극적인 타협을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집신 인형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사진 붙여놓고서 이렇게 막 바늘 콕 찔러줘야 돼? 챗 GPT가 그런 거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 이런 거 해도 되냐? 트럼프 얼굴을 그리면 안 되니까 트럼프 얼굴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얼굴 사진을 붙인 집신 지푸라기 인형에 바늘을 찔러 넣는 그림을 그려봐. 네.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안 된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네. 네. 안 되겠네요. 네. 비슷하게 상정을 해서 그려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챗 GPT가 미국 놈 거라는 건 내가 깜빡 잊었구만요. 네. 아휴. 근데 방송도 노딱 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게 되면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1번. 관세는 전 세계가 다 두들겨 맞은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미국도 다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정작용이 먼저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미국이 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가?
중국을 보면 답이 나와요. 중국이 그동안 어떤 걸 자처했지? 세계의 공장. 네?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엄청 발전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공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든은 지원금 줄게. 지원금 줄게. 자,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까 한번 들어와. 그러면 그렇다, 근데 얘가? 근데 이거 놓다가 안 붙을라나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림 잘 그렸다. 이거 봐. 챗 GPT가 요즘에 이전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바늘로 찔리고 있어. 진짜, 야, 그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네. 척척척척척. 잘 만드네. 이게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뭐다? 네. 요즘에 나오는 오픈 AI예요, 여러분들. 네. 쉿,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노딱 붙어. 노딱 붙으면 또 이건 정치인의 비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거 하는 건가? 근데 사실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저거는 애교잖아, 애교. 요즘엔 AI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예전에 바이든은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다 공장 좀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다? 야, 안 만들면은 니들한테 돈 받을 거야. 네? 괜찮아요. 네. 녹방 아니 뭐 노딱 붙으면 지우면 되잖아. 이거 영상 하나만 지우면 됩니다. 네. 에이. 그리고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어. 뭐 직접 또 욕하는 것도 많은데 뭘. 그리고 나만 하면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허수아비에다가 이렇게 아니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냐냐? 아니 옷을 꼬매주는 거다. 네. 옷을 꼬매주는 거다. 이런 그림에 왜 트럼프의 옷을 내가 꼬매주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는 애교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썸네일로 쓰면은 약간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건 괜찮아도.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내가 고령의 나이니까 이렇게 침을 좀 놔두는 거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는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요 단계가 중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 때도 그랬고, 미국, 한문 어떻게, 미국이죠. 네. 미국으로 뭘 해줘야 돼? 공장을. 네. 공장을 지어줘야 돼요, 공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AI 이미지 보고 싶어요?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계속 만들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 하지만 나는 이미 돈을 내놨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삼성전자 20만이 뭡니까? 30만원 가야죠. 30만원을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쓰면 되나요? 더 필요한 거 다 말해봐요. 네. 삼성전자 주가는 30만원을 돌파해서 사람들이 네온 빛과 형광색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그려봐라. 지브리 스타일로 그릴까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이러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혼을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 현실화 시키고 계속 해야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이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1번은 당연히 무관세겠죠? 네, 무관세.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바이오, 반도체, 의약품, 게임, 방산, 조선은 완전히 피해가지 못할 거지만 거기 가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함 같은 거 하면은 하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조선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인터넷, 솔루션 업체들 관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쪽에서 관심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단 뭔가 만들어서 넘기지만 않으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네. 그죠? 자, 그 두 번째. 미국에다가 그럼 공장을 짓는 애들은 어떠냐? 관세 부담감이 없어지지. 물건을 만드는데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 즉, 부품주 또는 완성품 만드는 애들. 핸드폰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뭐,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뭐, 광파 오븐 렌지,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등등 자전거도 있고, 막, 그래.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면 관세가 없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중국을 탈출해가지고 베트남에 지었는데 남아있는 공장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세 대박 높아요. 근데 베트남은 더 높아졌어. 미쳐버렸습니다. 중국, 베트남 관세가 무지하게 높으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많은 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네. 즐거워요? 드디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었네요. 축하합니다요. 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30만원 넘었네요. 사람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우와. 현실은 남녀노소다. 남녀노소. 진짜, 그죠? 남녀노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거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걸로 해놓으세요. 카카오톡 거기다 푸사로 해놓으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미국은 땅을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받잖아. 세금.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그랬지 거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세금 내지 말라는 말 안 하잖아. 그냥 미국이 노리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취직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취직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놈들이 대부분 취직하겠죠. 그 동네에 미국 애들이 다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취직하면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죠? 돈이 되죠. 자, 우리나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반도체 공장 세운다 그러면 그 옆으로 쫙 상가 들어오잖아요. 어디 신도시 나온다 그러면 막 상가 싹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각종 지자체들이 열심히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상가가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 그러면 다 이게 돈이야. 다 세금으로 거치는 겁니다. 이게 뭐 국세로 나가고요. 지방세로 나가고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으로 탈탈 털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국가입니다.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뭐 그냥 막 세금 없고 왜 그냥 매달 돈 막 퍼주고 이런 나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무관세가 될 수 있는 거,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이 종목군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국으로 납품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미국 내에 생산 설비를 늘리고
이 해외 공장들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다른 쪽으로 팔려가는 제품들을 만들면 되죠. 즉 생산 라인의 정비. 요거를 빨리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또는 현대자동차고 뭐 이런 대기업들은요 이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호만 딱 떨어지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을 커다란 자루에 싣고 와서 계란 한 개를 사가는 그림을 그려.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다. 텍스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미국을 침몰시키다. 분위기는 공포스럽게 그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달걀 같은 것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잘해주겠지가 아니라 뭔가를 주면 확실하게 딜을 받아와야지. 계란 줬으면 닭을 얻어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퍼줄 건 다 퍼주고 그냥 뒤통수만 쳐맞고 오고 이 진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공장을 지어. 내가 지금 계속 의문을 제시했던 게 그거잖아.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 한 3, 4년 걸려. 정상화 될 때까지. 3, 4년 걸리는데 무려 30조를 투자합니다. 트럼프가 오 챔피언 네 정말 위대한 기업 치켜 세워줬어. 근데 관세는 내야 해. 네? 관세는 내야 해. 공장 짓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망한찐마즈핑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제가 산 건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 이것도 매달 1% 주나요? 위클리 커브드 콜이 지난달에 1.4%가 나왔어요. 대신에 얘는 월말 배당이 아니고 월중입니다. 4월 매달 15일이에요. 매달 15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 나기 14일, 보유는 11일까지 해야 되죠.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보유를 해야지 17일 날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분배금이죠. 네, 분배금. 그게 매달 주는 거고요. 1%라고 딱 단정 짓지 마세요. 이 분배금은 변합니다.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변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안 줘. 1%도 안 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횡보 구간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4%를 주는 것 같아요. 매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보면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딜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 줍니다. 2% 안 돼요. 최대 15에서 20%가 한계입니다. 1년에. 커버드 콜은 아무리 올라가도 수익이 제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챗 GPT가 그림을 그려줬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미국을 침몰시키다. 계란 한 개에 돈, 달러 봐. 와, 씨, 진짜 무섭게 그렸. 와, 대박이네? 이거 뭐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림? 네? 무섭지 않아요? 한글도 잘 써, 이제는. 네. 이제는 여기 다 끝나버렸네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수입 물가가 막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비싼 제품들을 사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에게 주느냐? 다 이 서민들에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매우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힘들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독일 같은 데서. 애들이
돈다발로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니들 돈다발 가지고 무슨 블록놀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게 돈다발이 장난감보다 싸요. 그래서 돈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독일이 패망을 해. 2차 대전에 패망을 해가지고 네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AI의 이 놀라운 발전을 꼭 보셔야지 돼요. 제가 뭐 그 커뮤니티에 그림 그려드리는 거 다 이런 식으로 그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 뭐 수채화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릴 수 있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는데 모나리자가 모나리자를 깽다느 두목처럼 표현해서 그려줘. 텍스트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텍스트는 어떻게 하라고? 얌전한 나도 건드리면 폭발한다 라고 써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친이요? 여친 모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 네,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 오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자기야라고 불러! 그러면 자기야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음성도 되잖아요. 음성이 돼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이거를 할 수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서 이놈이 또 뭐라고 쫑얼쫑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한 번씩 써보세요. 써보지도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챗 GPT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일반화된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숙한 곳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솔루션으로 진출한 애들이 제법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네. 게임 회사가 중국이었을 거야. 중국 게임 회사가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게임의 데모 영상 있잖아요. 게임 데모 영상. 그거를 뭘로 만들었다? AI로 툭딱툭딱 해서 만들어 갖고 했다. 자, 게임 광고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는 이제 샘 올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GPU가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조금 더 강력한 GPU, 그 다음에 더 많은 GPU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뭐 AI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보시면 아 내가 AI 주식을 왜 사야 되겠구나, 반도체 주식을 왜 사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발한다는 말은 얘가 못 쓰네. 네. 얌전한 나도 건드면 네, 뭐 이상하게 썼어요.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림이 진짜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일단 IT가 살아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방산이든 뭐든 올라갔지만 오늘 바이오 방산 애들, 조선 애들 다 같이 올라갔지만 어땠어요? 시장은 마이너스잖아요. 왜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림 봐. 여기 이제 글씨는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림 봐봐요. 모자 써가지고 모나리자가 인상 쓰면서 그냥 여기 굵은 쇠사진 야 목걸이 봐 이거 마피아 목걸이 네? 총 들고 있어요. 웬일이니? 눈썹도 그려놨네. 야 나도 건들면 다 쏴버려. 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만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용하던 주식도 호재가 들어오면 급등한다. 이러면 뭐가 되죠? 커뮤니티 그림이 되죠. 주식 칼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두뇌,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AI한테 야 그려봐 그런다고 그려주지 않아.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써봐야지 알죠. 그죠? 써봐야지 알아요.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아주 먼 훗날에 저런 그 모나리자와 방금 전에 써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의 커뮤니티 그림을 또 보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좀 들어간다 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국이 고집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성장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자기네들이 그걸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관세,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 제조 시설을 만드는 회사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다? 더 중요한 건 AI의 성장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 자, 세상에 주도권을 쥐는 애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는 왜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왜 관세를 매기지 않았을까요? 매기면 지네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야. 마이크론이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국에다 투자를 이미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 뭐 등등등 여러 나오지만 삼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만 TSMC는 조금 달라. 왜냐면 중국이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야 TSM 네가 가가지고 대박 투자해주고 미국한테서 우리를 보호할 명분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북한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사력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하고 붙으면 져요. 중국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거든.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는다? 피해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군사력으로도 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미 앞지른 지 오래됐어요. 그 걔네들은 배가 고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조금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호구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이런 부분들 해소해 줘야 돼. 내일까지는 일단 시장이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선고일이잖아요. 탄핵 선고일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 상황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됐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아니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간다라면 마감을 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일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할 텐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2500 돌파가 나올 테고요. 2500 돌파가 나오면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의 탄핵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안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저야말로 진짜 노딱을 붙을 수가 있겠죠. 네. 급등이든 기각이든 네. 시장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시장이 원하는 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변동성이 굉장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나가요. 그 다음에 미국은 오래 못 버팁니다. 이게 물가 인상으로 계속 압박감을 줘버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달래기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일단은 세게 때려놓고 어떻게 해요?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 지금 미국이 관세를 해놓은 게 뭐였어요? 10% 기본 해놓고 플러스 알파를 붙인 거잖아. 이 알파가 뭐냐면 협상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 정도는
관세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알파를 통해서 더 얻겠다. 자, 10% 관세는 일단 물리는 거고, 요 알파를 없애고 싶으면 니네가 와서 공장을 짓든 아니면 우리한테 뭐 또 다른 선물을 주든 그거 알아서 좀 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확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돼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다 아시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딱 보고 가세요. 시장만 보고 가시면 사실 오늘 많이 내렸지만 대부분 많이 회복해서 계좌가 그렇게 많이 박살났다는 느낌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해서 이날보다 덜 박살났잖아요. 이날보다. 그죠? 어제와 비슷하지 않나? 아니면 어제보다 좀, 아니면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신 분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다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대형주 중에서도 관세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현재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장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장이 올라갈 때 시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방송 시간이 짧아요. 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짧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특강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네. 특강이 4월 15일부터 16일, 17일,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네. 3일 동안 특강 진행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공지가 나오면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더 돈 준비하시고, 네. 특강에 가입할 준비도 하시고, 특강으로 열심히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특강은 공매도를 이용한 고수익 창출법. 이름 너무 웃겨요. 자, 이런 종목들은 꼭 급등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수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의 급소 포착 기법.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되나요? 네. 좀 넘어와요? 네. 좀 이렇게 막 마음에서 좀 이렇게 우러나와요? 네. 알려주지 않는 비밀의, 네. 비밀. 네. 지금은 그렇다고 하네요. 네. 다른 분들이 3일만 요거가 가능하대요. 재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강의를 저녁에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네, 저도 지금 이게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3일만 딱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딱 3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되면 3강을 들어갔을 때 제 방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아침에 일찍 올려드리는지, 뭐 아니면 저녁에 한번 두 강을 잡든,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시장은 이제 정말 큰 거는 다 끝났어요. 관세 다 나왔죠? 그리고 내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만 지나면 이제 조금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만기일이 또 있어. 끝이 없죠. CPI 지표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금통위가 있어요. 와유, 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월말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자, 이겨냅시다. 네. 근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다음 주 만기일이나 금통위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일은 없다. 아시죠? 네, 그럴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요일 날 무방 있긴 있는데 저녁에 비어 있기 때문에 노래는 화요일 날 네. 만들어서 화요일 날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노래는 이제 일주일에 화요일 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노래는 공포 너머의 빛.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어. 이것도 지금 챗 GPT를 만든 거예요. 이거 저예요, 저. 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탁 칼 들고 서 있는 거 봐. 기가 막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끊고요.